안녕하세요, 싸웁니다. 성인들은 1년 동안 약 6권의 책을 읽고 10명 중 4명은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으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성인들의 독서량은 약 2권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그럼 전자책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산을 해봐도 성인들의 독서량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도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요.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재밌거나 유용한 정보들을 영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양질의 정보들을 다양한 매체로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는데 왜 굳이 책을 읽어야 하냐라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매체에선 여전히 독서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심플하게 내각의 관점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펴고 문자를 보는 순간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후두엽이 활성화되는데요. 문자는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언어와 관련된 영역인 베르니케와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글과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내 배경지식, 즉 곳곳에 저장된 기억과 그에 관련된 내 영역이 활성화되고 그런 감각 정보들을 통합하기 위해 전전두엽과 시상이 활성화됩니다. 즉 이런 과정이 독서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처럼 내각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뇌의 많은 영역들이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뇌의 운동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근력 운동이 몸의 근육들을 자극시키듯이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시키는 활동인 것이죠. 자, 이렇게만 봐도 독서가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대체 왜 그렇게 책 읽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요? 터프트 대학의 교수이자 책 읽는 뇌의 저자 메리언 울프는 인간의 뇌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생 인류라 불리는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난 것이 약 20만 년 전이며 즉 인류의 역사를 본다면 대부분은 문자 없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읽고 그 뜻을 이해하며 또 사색을 가능케 하는 독서는 우리 뇌에겐 아주 익숙하지 않다는 건데요. 게다가 우리 뇌는 애초에 산만한 것을 좋아합니다. 즉 뇌는 산만함과 여러 곳에 주의를 옮기는 멀티태스킹을 할 때 즐거움과 보상의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 말은 얌전히 앉아서 책에만 집중하는 독서를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독서를 한다는 것은 산만함과 충동성 그리고 멀티태스킹까지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독서는 어떤 이유로 충동성과 산만함까지 줄여준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독서를 통해 발생되는 집중력인 초점성 집중력 때문인데요. 집중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반응성 집중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초점성 집중력이죠. 반응성 집중력은 주변 자극에 자연스럽게 통제당하는 피동적인 집중력인데요. 예를 들면 게임이나 화려한 영상을 보고 몇 시간씩 집중을 한다면 그것이 반응성 집중력이죠. 쉽게 말해 고양이가 움직이는 물체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듯이 반응성 집중력은 주변 자극에 통제당하는 집중력이며 이런 상황이 잦아지면 충동성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10시간씩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좋다고 기뻐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점성 집중력인데요. 초점성 집중력은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있으며 선택한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불필요한 자극과 정보를 통제하는 집중력입니다. 주변 환경과 자극에 통제당하는 반응성 집중력과는 다르게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충동성을 억제하며 조절하는 것이 초점성 집중력의 특징인데요. 즉 쉽게 말해 초점성 집중력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에도 집중할 수 있고 또 집중하기 위해 내 자신과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독서는 충동성을 낮추며 초점성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건데요. 그러나 독서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독서가 뇌의 많은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훈련한다 했었는데요. 그럼 독서가 누적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 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독서를 자주 하게 되고 책 읽는 것이 익숙해진다면 우리 뇌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문법을 완성케 해주는 우뇌의 각해 영역이 활성화되고 추가적으로 소뇌와 우측 방구를 포함한 축두엽, 두정엽의 광범위한 영역까지 활성화됩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면 초보 독서가의 경우에는 언어 이해에 필수적인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 위주로 활성화되지만 숙련된 독서의 단계에 이르면 뇌의 자동화의 영역과 운동의 영역까지 활성화된다는 건데요. 결국 독서로 인해 뇌가 훈련된 사람들은 초보 독서가보다 더 많은 뇌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정보 처리 속도와 학습 능력도 더 향상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독서는 단순히 지식만을 쌓는 행동이 아니라 정보 처리와 학습 능력, 즉 쉽게 변하지 않고 타고난 재능이라 불리는 유동성 지능까지 향상된다는 건데요. 이것이 영상이나 다른 매체들로 얻는 지식과 독서의 가장 큰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독서는 지능 자체를 높여준다는 것이죠. 자, 독서가 얼마나 좋은지 우린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독서는 왜 뇌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것은 언어의 특징 때문인데요. 언어가 있으므로 현재 눈앞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언어가 있으므로 만약에 혹시 같은 가정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런 가정들은 가설을 만들 수 있는 연역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밖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지구와 몇백 강년 떨어진 행성들을 밝혀냈듯이 언어를 통한 추론은 우리 문명과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이란 언어를 문자화하여 종이에 집약한 것인데요. 즉 쉽게 말해 문자는 언어 사용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발명품이며 책은 문자를 집약한 발명품인 셈이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무한대로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독서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독서를 주입시킨다면 그건 독서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텐데요. 그럼 독서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독서 방법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민해오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하시모토 타케시라는 선생님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독서 방법으로 평범한 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었으며 도쿄대학교 총장, 최고재판소의 사무총장, 그리고 유명한 소설가 등 이들의 공통점은 하시모토 타케시 선생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럼 어떤 독서 방법이길래 이렇게 많은 명사들이 평범한 학교에서 또 같은 선생님 밑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슬로우 리딩이라는 독서 방법인데요. 그냥 좋은 책 한 권을 정하고 천천히 정독으로 그 책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독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읽었던 어린 왕자와 성인이 된 후에 읽었던 어린 왕자는 여전히 같은 책이지만 읽고 난 후에 떠오르는 사색은 전혀 다르듯이 말이죠. 이처럼 하나의 책을 천천히 깊게 반복적으로 읽게 되면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슬로우 리딩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책을 읽고 난 후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기회까지 주어지지만 이 영상에선 그 부분까지 다 다루기엔 너무 길어지므로 독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독서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독서 그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또 빠르게 여러 권의 책을 읽어가며 지식의 축적의 목적을 삼기보단 양질의 책을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해 깊게 천천히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무조건 아무 책이나 읽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란 겁니다. 책에도 양서와 악서가 있듯이 혐오와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찬 책들도 많이 있으므로 처음 독서를 시작할 때에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책을 보기보다 내가 관심 없는 주제더라도 추천 독서를 위주로 읽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자신이 세상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오로지 책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했듯이 독서는 우리의 사고를 무한대로 확장시켜줍니다. 그리고 확장된 사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주변의 환경을 알아야 현재 내 위치를 알 수 있듯이 자아 정체성의 확립에도 독서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조망수용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망수용 능력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EQ, 즉 감성지능과도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처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인성교육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극적인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매체들은 타인을 배려하기보단 혐오만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득에만 관심이 있고 내 편, 네 편 가리기가 바쁘니까요.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서 독서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거짓에 선동당하지 않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을 끝까지 보는 여러분들처럼 현명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듯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